네, 오늘 여기 이 반 처음 듣는 친구는 여기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짜잔! 준비 다 됐나요? 오, 100%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됐네요. 자, 수능 완성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 수능이 이제 123일 남아 있습니다. 네, 되게 쩔리죠? 7로 나누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시험을 몇 번 칠 수 있는지가 나올 겁니다. 선생님은 이제 문과라서 계산이 안 되지만 약 10몇 번 남았을 것 같아요.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진짜로 아직까지는요. 네. 그리고 지금 학교 분위기를 생각하세요. 어때요? 우리 학교 분위기를 보니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올라가겠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더 심해질 겁니다. 원서를 쓰기 시작하면 더 심해집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자기 학교 분위기 안 좋잖아? 그러면 부모님을 동원해서라도 학교에서 공부하지 말고 나와서 관리 제대로 들어가 있는 스카나 독재나 독서실을 다니세요. 이제는 생기부가 완료됐을 거기 때문에 그죠? 그거 딱 완료되는 거 확인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분위기 안 좋으면 절대로 학교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부모님을 좀 동원해서 어차피 또 이제 나오고 나면 학교 선생님은 또 동네 아저씨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서 나와가지고 공부량을 좀 늘리세요. 자, 그러면 오늘 9강의 북세곡 시작하겠습니다. 자, 북세곡, 어우, 가사네요. 가사. 어느 시대 가사일까요? 1812년도 가사입니다. 자, 우리 제목 옆에다가 적어볼까요? 1812년부터 1813년까지의 기행가사입니다. 기행가사입니다. 자, 근데 기행이면 여행했다는 뜻이잖아요. 막 여행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암행어사의 업무, 암행어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행한 겁니다. 암행어사로 직무를 이제 수행을 한 거야. 자, 그럼 어디를 여행했을까? 바로 함경도 지역을 여행한 겁니다. 함경도를요, 약 한 6개월인가 7개월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모습도 쫙쫙쫙쫙 보고 자기 감정도 표출하고 이랬던 여정에 따라서 글이 이루어지는 가사예요. 자, 우리 북세곡은요, 사실 있잖아, 엄청 깁니다. 긴데 여기만 봐놓잖아요. 보면 다른 부분 나와봤자 다 뭐겠어요? 어디 가가지고 백성들에 대한 생각하고 어디 가가지고 탐관오리 징벌하고 이런 내용이겠죠. 안 어렵습니다. 진짜 안 어려워. 출세곡이 더 어렵죠. 사실. 네. 내가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 임계탐이 훨씬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 그럼 진짜 안 어려운지 내용 들어가 볼게요. 온성이 몇 리일까? 온성 함경도의 지명입니다. 함경도에 있는 지명이에요. 저 어떤 도시 이름이에요. 온성이 몇 리일까? 우리 말이 지쳤구나. 자, 함경도 지명입니다. 자, 얘들아, 함경도면은 우리 한양이랑 가까이 있을까? 멀리 있을까? 되게 멀리 있겠지? 자, 그러면 중앙정부의 어떤 관리나 통제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잘 안 됐겠죠? 그죠? 자, 그럼 탐관오리들이 백성들 잘 다스렸겠어요? 아니면 괴롭혔겠어요? 수탈했겠죠? 그죠? 그걸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수능, 자, 자꾸 지금 작년에 신 친구들 떠올리기 위해서 미안한데 작년 수능에 나왔던 간민가 있잖아요. 간민가도 저쪽 북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통제가 미치지 못해가지고 탐관오리들이 각 산에 사는 백성들인 간민을 엄청 괴롭히는 탐관오리에 관한 거였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북세곡도 똑같습니다. 저쪽 북쪽 지역이다 보니까 통제력이 안 돼가지고 백성도 힘들었을 거지. 자, 계속 온성이 몇 리일까? 우리 말이 지쳤구나. 저 몇 리일까 물어보는 거 아니 서리법이지? 매우 멀다란 뜻이죠? 많이 남았다. 멀다. 온성이 멀구나. 우리 말이 지쳤어. 서성 밖에 잠깐 쉬어서 말을 얻어먹이려고 하니까 자, 말먹이를 먹이려고 한가 봐요. 말먹이를 먹이려고 하니 갑자기 소주 장사가 앞에 와서 나한테 팔려고 하는데 뭐야? 상황에 요즘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상황이 어색함이죠. 갑자기 왜 그러죠? 상황이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이유는 짜여진 각본이거든요. 이 상황에 갑자기 와가지고 소주 장수가 한 잔 먹어봐요. 팔고 있습니다. 자, 그 술을 먹어보자. 이거 뭐야? 촌사람의 솜씨가 아니야. 관가술이 분명하네. 자, 관가술이 분명한 이 말은 고급술이란 뜻이겠지. 고급술이네. 이거 고급술이야. 이상해? 자, 어때? 어울려 안 어울려? 이 상황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죠. 왜? 이곳은 촌이잖아요. 촌에 있는 길목에서 이렇게 비싼 고급술을 준다고? 분명하네. 그 곡절을 내가 뭐를 쓰냐? 자, 여기서 곡절이 뭐겠습니까? 암행어사한테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겁니다. 아부하는 겁니다. 됐죠? 매수까지는 아니겠지만은요. 암행어사에게 아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암행어사에게 아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어떤 감사원에 와가지고
학교 이 학교 한번 구경해 이런 거 한번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막 수희 아저씨가 있잖아. 막 오자마자 안녕하십니까 막 이 교육청 관계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엄청 막 잘하면서 그자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맛있는 거 이제 막 크로아상 같은 것도 막 놔두고 딴딴딴 이러고 남학생들도 막 향기가 막 나면서 향수 막 뿌리고 안녕하세요 굿모닝 봉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다 짜여진 각본대로 암에 와서 올 거를 예상을 하고서 자 미리 살짝 밑밥을 깔고 기름칠을 한 거예요. 자 볼게요. 공처를 내가 뭐를 쓰냐.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은 나입니다. 어사인 나입니다. 나가 술을 좋아함을 아하 태수가 들었구나. 자 태수는 속된 말로는 사또 현령이랑 같은 말입니다. 현령 또 부사란 것 같은 말입니다. 부사 태수 부사 현령 현감 이거는 고전 산문에 더 도움이 되는 말이네요. 현령 현감 태수 네 같은 말입니다. 부사 같은 말입니다. 부사. 자, 이 태수가 들었구나. 아, 이게 무슨 말이겠어? 태수는 뭔데? 내가 조사해야 될 지역의 태수지. 그자? 네, 그러니까 이 북쪽 지역에 내가 조사해야 될 태수, 이제 사또야. 내 얘기를 들었구나. 미리 독에 빚어서 여기 와서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더라. 자, 누구를 기다려? 누구를 기다려? 나를, 암행어사를. 어사를 기다리고 있어. 딱 보니까 암행어사처럼 느낌 보이는 애기지? 일단은 먼 길 걸어온 것처럼 피곤해 보이고 아 상태 약간 꼴랑꼴랑 이런 바보 같은 약간 거지같이 일부러 꾸민 듯한 애들 있지? 자 딱 보고서 손님 이거 술 한잔 들어 보시지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나인 줄 짐작하고서 하하 짐짓 일부러죠. 짐짓 일부러 싸게 파는구나. 자 이제 그만큼 어때요? 어사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암행어사랑 신문이 좀 두려움의 존재인가 봐요. 어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한 높은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사에 대한 두려움과 높은 신분 높지 얘들아. 어느 회사든 제일 높은 거는 인사과고 맞지? 인사과가 정말 높고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알 거야. 인사과가 욕 제일 먹고 제일 높고 그냥 요즘이야 워낙 민주화되고 이랬으니까 좀 사실 막 엄청 무섭고 이런 존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때? 인사 활력 내리는 거 그리고 조선시대로 치면 우리 문과 친구들 알겠다. 이조전랑이라는 자리 있지? 그래 그 자리잖아. 이조전랑 최고 핵심 자리 아닙니까? 사실은 병정판서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암행어사는요 이런 높은 신분을 자를 수도 있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대접을 받았나 봅니다. 짐짓 일부러 싸게 파는구나. 자연히 이 소식을 바람결에 얼핏 나도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 소식은 어사위한 술준비입니다. 어사위한 술준비 나도 바람결에 돌아다니면서 들었거든. 아마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야 저쪽에서 암행어사 기다리면서 술 판단다 하면서 이런 걸 들었거든. 이 소식을 들었으니 아이고 아는 채를 무엇하리. 남이 아는데 아는 채를 무엇하리. 담뱃대에 둘을 주고서 술값입니다. 술값. 자 그런데 이 담뱃대 둘로 이 좋은 술을 마셨는데 이거 싼값 헐값이에요. 제값이에요. 헐값이죠. 응, 좋은 술인데 싼 값을 부른 거예요.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한 병을 기울이니까 우와 감옥노아 다른 게 없네. 자 감옥노 좋은 술입니다. 여러분들 로자가 무슨 로자게요? 어이구 어떻게 이슬이란 단어를 아노? 요 로자가 들어가 있는 거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하얗고 약간 하늘색깔 약한 벽을 많이 보게 될 거야. 지금은 여러분들 못 봅니다. 나중에 되면 이렇게 아주 있잖아 되게 귀엽게 생긴 병 이렇게 두꺼비도 한 개 그려져 있고 아주 귀여운 병을 생수 중에 하나인데 그거 보게 될 거야. 자, 이 로자가 바로 그 유명한 진로할 때 로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홍로라는 것은요 단감자잖아 맞지? 그러니까 되게 좋은 술입니다. 이게 비싼 술이에요. 감옥노아라는 의미 없더라. 즉 고급 술이구나. 와 속 깊다. 땡큐. 이 부사야. 부사? 뭔데? 관용사한테 그 부사가 아니네. 사또다. 어머머 영상을 찍는 걸 모르고 이런 저렴한 드립을. Sorry. 속이 깊구나. 이 사또야. 너 언제? 너 나 알아? 너 나 아는 거야? 자 말투 어떻게 말하고 있어 지금? 야유하고 있지. 그자 야유. 아이고 대단하다 대단해. 자 그리고 수사법은 뭘 것 같아? 아이고 속 깊다. 아이고 속 깊다. 반어법. 요런 이야기구나. 계속할게요.
진짜요. 국세곡은요. 꾸준히 뭐 한 5, 6년에 한 번씩 나왔던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여 부분을 가르치든 다른 부분을 가르치든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항상 요 정도 풀이로 나오더라고. 요 정도로 나와. 싹 가르치고 나면 딴 부분이 나올 거야. 수능 와서 이제 노출되잖아. 지금 큰 회사, 두 회사에 지금 공정이 뺑뺑 돌아가고 있거든. 연락 만들고 있을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 치는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란 말이지. 다른 부분을 풀 수 있더라고, 애들이. 네. 보다 좀 양이 좀 많이 나와서 다행히 또. 자, 하겠습니다. 속도 깊다 이 부사야. 조롱하고 야유하고 있는 겁니다. 반어법이야. 여기부터 종성까지. 자, 여기 종성 다음 여정입니다. 네, 이거는 기행가사라서 여정에 따른 전개거든요. 다음 여정이에요. 종성까지 50리가 된다고 하니까 바삐 가는 좁은 길에 얼음 밑에 빠졌구나. 어머나, 얼음에 빠졌네. 무엇이? 옆에 다리가 빠졌어요. 발이 얼음 밑에 빠져버렸어. 바쁘게 가다 보니까 빠졌뿌. 버선, 행전 다 적시고, 버선은 양말인가 알지? 행전은 데님 이런 거야. 바지 끝에 딱 넣는 거 데님 저기야. 그러니까 얘가 아마 무릎 밑으로는 빠졌나 봐요. 다 적시고 동태가 되었구나. 물에 빠진 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음물이니까요. 동태라고 한 겁니다. 물에 빠진 나예요. 내가 동태가 됐부스. 이 몰골 이 거덕을 남 보이기 부끄럽다. 쪽실없어. 무사람 가운데 출두하고 뭐야? 이렇게 하더라. 훅 들어오네. 깜빡이도 안 켜고 무사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출두야! 됐어? 근데 이제 암행어사의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출두야. 자, 암행어사 출두야 이겁니다. 자, 이제 암행어사 얘들아, 너가 걸어가는 암행어사 본 적 있나? 아니지. 암행어사라고 딱 하면 출두야 하고 나잖아? 그러면 약속돼가지고 그 근처에 와있던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요거를 남녀라고 하긴 하는데 약간 교자 같은 거 딱 들어가지고 여기 암행어사 딱 앉았어. 얼굴을 딱 가리지. 이렇게 발 같은 걸로 싹 가려가지고 딱 앉아서 자 내려와서 마당 거쳐가지고 저쪽에 동원에 위에 대청마루로 올라가가지고 자 담가놀이 뭐 김재민은 들어라 봉고 파직이다 막 이렇게 있지. 그자 이방 들어라 박수현이 들어라 너는 어떻게 해서 유배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요런 거예요. 그 장면을 얘기할 겁니다. 자 계속 출두하고 남녀 가마입니다. 가마 위에 높이 앉아서 억지로 발을 들이운들 그 누가 나를 두려워하겠느냐. 자, 발 가리는 발 있잖아. 억지로 발을 왜? 나의 초라한 몰골 때문에. 초라해서 가렸어. 약간 왜? 다리도 빠졌지, 얼굴도 거지같지, 막 면도 안 해가지고 거의 장비 면도일걸 이 정도일걸 수염. 거지같아 지금 너무 고생을 초라한 몰골 때문입니다. 초라함 때문에 억지로 발을 들이운들 잘 체크 좀 해주세요. 초라해서 자 내가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발을 들이운들 그 누가 나를 두려워하리 서리법이죠. 왜? 나 구렸어. 나 너무 구렸어. 저 기생의 말 보아라. 자 기생 관기잖아요. 관기. 저 관기의 말을 좀 봐라. 자 이제 갈려려 볼게요. 기생의 말입니다. 저 양반이 어사신가? 아 여자 목소리지. 저 양반이 어사신가? 어사 또 뭘 보소. 목소리가 안 나오지 얘들아. 이제 선생님이 점점 성별이 바뀌고 있어요. 트랜지스터가 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예, 치마를 입은들 안다. 어휴. 아니 나 10년째 쓰고 있는 개그거든 트랜지스터. 근데 이게 막 넘어간다 일부러 웃겨가지고 근데 또 이 상황이 트랜지스터 하면 재밌어요. 다 친한 애들 쭉 앉아 있잖아. 그럼 트랜지스터하고 교정 안 해주고 넘어가. 그럼 쉬는 시간에 막 진작에 온다. 선생님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더 심했던 거는 진짜 이거는 최근이다. 최근. 지금 보사. 내가 음부수업 하다가 장난치면서 이랬거든. 오 마이 미스테리.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말이에요. 넘어갔어요. 당연히 웃었지 이렇게. 웃었죠. 내가 대학은 나왔잖아. 하다가 오 마이 미스테리 이랬다. 다 끝났다. 문법수업 다 끝났다. 남더라고. 그 장면 본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와서 왜 뭐 때문이야 이러니까 선생님 아까 수업 중에 미스테리라고 했는데 그 내가 미스테이크예요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너무 진작에 나를 위해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선생님 미스테이크예요. 근데 내가 이런 순서는 밟을 수 없잖아. 진짜 나 실수를 내가 그래 말했구나 하면서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무안할까? 계속 볼게요. 자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재미없는 얘기도 웃어줘가지고 진짜 고맙대. 아가리또 고자이마스네. 또 교정해래.
더 다른 드립 치고 싶었지만 야하기 때문에 영상 지키고 있는 관계로 그냥 아가리 떠보자 이 맛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하자. 어이구, 저 오사 또 물물 보소. 그 집이 가난한가? 갓은 어찌 꺾어지고 머리에 쓰는 갓, 옷은 어찌 저렇게 블랙이며 발은 아이고 맵시가 또 쓰고이 집신조차 신었구나. 수사법 반어법이죠. 반어법. 자, 얘들아, 원래 있잖아. 양반 사내분들은 집신 안 신어요. 당신 이런 거라 해가지고 있잖아. 보통 우리가 비단신 신습니다. 근데 얘는 신을 수밖에 없잖아요. 집신 신어야죠. 왜? 비단신 입고 돌아다니면 얘가 양반인 알 거 아닙니까? 암행어사라는 걸 이제 해가지고 숨기려고 그런 거잖아. 근데 이제 기생이 해도 너무 심하게 똥거지 같으니까. 그죠? 똥거지 같으니까 이런 거예요. 아유, 그렇구나. 키가 크고 얼굴 길면 어사라고 하던가? 들을 때는 호랑이 같았는데 보니까 뭔데? 미역같다. 이건 좀 너무 심한 거예요, 사람한테. 사람한테 미역이라고 하면은 그게 또 이유가 아직도 그럴 거야, 맞지? 자, 갈로 닫아줍시다. 영상 지우는 게 맞겠지? 맞지? 오늘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자, 갈로 닫고 요까지가 기생의 말이었고요. 나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초라 나의 몰골을 조롱했네요. 미역 같구나. 자, 요까지가 기생의 말이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봐도 진짜로 초라하구나. 위의를 갖춘 후에 위엄을 갖춘 후에 좌수와 이방을 잡아들여서 아마 처벌 대상이니까 탐관오리일 거예요. 네, 아마 탐관오리일 겁니다. 좌수 이방이. 좌수 이방을 잡아들여서 몹시 치면서 형추하니까 태형이라고 해서 때리는 형입니다. 때리는 형. 우리가 곤장형이라는 게 가지고 똥방댕이 때리는 게 있고 태형이라고 해가지고 다 못 때리는 게 있잖아. 그죠? 자, 그 태형 하니까 정강이가 찢어지대. 이거 화끈하네요. 예, 정강이를 다니면 찢어져 뿐네요. 큰 칼을 씌워서 봉이 나고 끌어내어 하고 하니까 그 기생의 눈치 보소. 쉐게 고슴도치가 되었구나. 자, 두영화는 기생의 모습을 고슴도치라고 비유했네요. 고슴도치가 되었구나. 아까는 나를 조롱하더니 지금은 떠는구나. 네 거동 그만 보고 나 회룡으로 가겠다. 다음 여정지네요. 다음 여정지 회룡으로 가겠다. 회룡 자고 어디 갈고 그 다음에 부력 동그라미 치고 다음 여정지죠. 고풍산 어두울 때. 자, 고풍산 함경도에 있는 지명입니다. 함경도에 있는 지명이야. 자, 고풍산이 어두울 때 산 이름입니다. 고풍산이니까 산 이름이죠. 고풍산이 어두울 때 원집으로 들어가니 원 관리 숙소입니다. 우리 원제라고 들어봤는 것 같은데 그게 원입니다. 원집으로 들어가니 밤중에 숨이 막혀 놀라 깨어 일어나니 온 방에 연기가 가득 병풍에 불이 붙대 화재가 발생했어요. 불났습니다. 파이어! 불이 붙대 저 고리를 찾아보니까 계자추가 되었다. 타버렸다는 뜻입니다. 계자추가 되어버렸다. 타버렸다. 어차피 주석 나중에 읽을 거 아닙니까? 자, 안 적어도 되지만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계자추라는 사람이 임금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난 끝까지 자연 속에 살겠다라고 개겼던 사람인데 임금님이 이 충신을 빼내고 싶어가지고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 산에 불을 질렀거든요. 화끈한 왕이죠. 그런데 얘가 안 나간다. 난 욕심 없다 감성해서 타 죽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계자추예요. 왜 이런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저고리가 탔다 이겁니다. 탔다. 하마터면 화장될래. 중에 실체를 면했구나. 왜? 자기 잘못했으면 화장돼가지고 머머리 될 뻔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 참 이거 젊은이들 용어인데 대머리. 자, 이거 머머리 될 뻔했다. 이거 머리카락 다 탈 뻔했다. 61쪽. 어이구, 이 당시에도 머리가 좀 중요했나 보지. 남의 옷을 얻어 입고 왜? 자기 지금 옷이 저고리가 계자추가 다 돼서 타버렸잖아. 그치? 자, 빌려 입고서 부령으로 갑니다. 부령길이 무섭네. 이번에는 어머야! 일시에 지진이 나서 멀쩡한 평지가 도처에서 꺼지니까 그 속에 한 번 들면 다시 못 나오겠구나. 됐나? 자, 어사의 고달픔 중에서 외적 고충이 제시되고 있죠. 우리 A 부분에는요. 어사의 고달픔 관로하시고 자, 어사생활의 고달픔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사생활의 고달픔. 자, A를 B를 놔둔 이유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 때문일 거야. 외적 고충입니다. 외적 고충. 여정이 아주 험난하네요. 자, 그래서 암행어사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지진도 날 수도 있고 막, 그죠? 머리도 될 뻔했고. 그래서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중약. 얼마 안 남았네. 그것도 이상하네. 왜 다른 반에 비해서 너희가 왜 이렇게 자꾸 시간이 좀 땡겨지지? 진짜 뭐 때문일까? 똑같이 혀. 뭘까? 이상하네. 안다! 어쩐지 아까 쉬는 시간에 어색하더라니. 아닙니다. 자, 중략 들어갈게요. 어쩐지 뭔가란다. 우리 어쩐지 엄매 친구들이 되게 어쩐지 표정이 밝더라. 으악! 하면서 막 나가더라. 쎄했어. 어쩐지. 자, 빨리 끝낼게, 가자. 빨리 끝낼게. 지금 빨리 가야지. 지금 와달랐다. 얼굴이 지금 웃음이 가득해가지고 행복해. 자, 중략. 빨리 하겠습니다. 회사 친구들 집에 빨리 가야죠. 그죠? 자, 중략. 여러 달 굶주리다가 혹시 출두하며 돌아다니면서 굶주렸을 거 아니야. 그냥 추위도 있겠고 음식은 성대하지만 하나라도 어찌 살롱하랴 이 말이겠죠. 자, 이거 이유가 있잖아 얘들아. 이거 분명히 내가 봤을 때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거거든. 근데 EBS 사용 설명서 좀 틀린 것 같아. 이게 몸이 너무 쇠약해져가지고 음식이 소화가 안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근데 어쨌든 두 가지 다 우리 수용해 봅시다. 네, 굳이 그런 해석만 없었으면 괜찮은데 굳이 그걸 넣어버리는 바람에 어쨌든 얘들아 이거는 맞아. 몸이 지금 굶주렸으니까 쇠약해졌겠지? 그죠? 요거 두 줄 딱 연결해서 쇠약해진 몸 상태 맞을 겁니다. 요거 두 줄이 쇠약한 몸 상태. 자, 맞아. 그렇지만 이게 전체가 아니야. 실제로 지금 왜 출두해봤자 음식을 먹어도 내가 마음이 좀 이렇다는 뜻이거든요. 불편한 내적 심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불편한, 쇠약한 것보다도 불편한 내적 심리. 내 심리가 되게 불편해. 마음이 되게 불편해. 자, 그래서 음식을 먹어봤자 살로 안 간다고. 여러 날 추위에 떨다가 더운 방에 들어오면 그래봤자 따뜻해서 좋은 게 아니야. 가슴이 답답해. 먹어도 나 냉수 찾아서 먹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봐. 밑에 거 봐도 그렇지 않아? 몸이 쇠약했어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이 좀 불편하다 이겁니다. 음식을 먹어봤자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따뜻한 데 들어와봤자 아니 속이 답답하다 이 말이야. 냉수를 찾아. 그 누가 어사벼슬이 좋다고 하던가 맞잖아. 이런 말 하는 거 봤을 때 통념에 대한 반대입니다. 통념 반대야 어사? 누가 좋다 하는데 사실 대부분은 어사가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장원급제하면 어사 되는 거 코스 아닙니까? 맞죠? 장원급제하면 바로 어사 되잖아. 우리 이봉용에도 바로 어사 됐잖아요. 그죠? 자, 근데 누가 좋다고 하는데 봉고파출이 흔쾌한 유쾌한 일인가? 봉고파출이 직위해제입니다. 직위해제. 직위를 해제하는 거예요. 자, 어이 너 5급 공무원이지? 봉고파출이야. 그러면은 잘라버린다 뜻입니다. 직위해제야. 자,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 그대로 보면 하가 가지고 있던 경제력인 창고를 봉쇄해버리고 직급으로부터 내려오게 만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직위해제입니다. 봉고파출이 유쾌한 일인가? 아니요. 불편하다. 서리법이죠. 유쾌하나? No. 형문곤장. 형문곤장이면 우리 폐영 같은 곤장 때리는 거지. 자, 곤장이 참아하랴? 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참아 못하겠다. 형문곤장 못하겠다. 못할 일을 억지로 하려니 여기서 못할 일은 위에 있는 봉고파출 연결시켜주고 그 옆에 있는 형문곤장 화살표 연결시켜줘 보세요. 이게 못할 일입니다. 봉고파출 같은 못할 일, 형문곤장 같은 못할 일을 억지로 하니까 내 심정이 나빠지고 낙송자는 나를 원망하며 낙송자는 소송의 패자입니다. 아마 자기한테 처벌받는 사람이에요. 소송 패자, 처벌받은 사람. 소송 패자는 원망하며 그 사이에다가 나를 잘 적어놔야 되겠지? 나를 원망하며 몹쓸 말을 씌어내니까 몹쓸 말 하선을 빼서 적자. 나에 대한 모함, 원망입니다. 나에 대한 모함, 원망. 나에 대한 모함과 원망의 말을 지어내니까 모르는 이는 어찌할리 그 말을 고지 듣더라. 뭐를요? 원망과 모함을요. 그러니까 나 되게 억울한 거야. 나에 대한 욕을 막 사람들이 하는 거야. 고맙다는 이는 잠깐이요. 원수는 대대로다. 괴롭기는 저 혼자라. 저는 나 혼자라. 못할 것이 어사로다. 됐지? 자, 그러면 요거 전체, 비전체.
아까 우리가 고달프 외적 고충이 있다고 했었지? 자, 고달프 똑같습니다. 고달프.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심리적 부담감까지 있네. 아유, 못할 바다, 못할 바다. 본고 파출 못하겠다. 본장 못 때리겠다. 심리적 부담. 심리적 부담까지 들어가 있지? 자, 그럼 요거는 내적 고충에 해당하는 말이네요. 내적 고충. 이렇게 이제 봤다면 문맥적으로 어사라는 게 어디 왔다 갔다 하면서 몸도 다치고 지진도 만나고 불도 만나고 거기다 플러스 자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해도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이런 거예요. 되게 인간적이죠. 자 계속하자. 어찌다 좋으리 앞에다가 어사의 일이 어찌다 좋겠는가. 부끄러운 일이 없다면 이제 어렵다. 제르노 파트 나온대. 이 파트가 어찌다 좋으리 부끄러운 일이 없다면 무슨 상관 있겠는가? 자, 부끄러운 일이 없다면 줄 끊고 적자. 자, 청렴하고 공정한 일 처리. 부끄러운 일이 없으면은 청렴하고 공정한 일 처리. 청렴하고 공정한 일 처리라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됐어? 얘들아, 우리 일 청렴하게 잘하고 공정하게 일 처리하면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을까 과연? 여러분들도 학교생들 중에서 너무 수업 잘하시고 애들도 너무 사랑하시고 일 되게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때? 승승장구하고 그대로 대접 잘 받고 있어? 아니다 나올 겁니다. 바로 나옵니다. 무슨 상관 있겠는가? 아니! 상관할 거 있더라.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것도 줄 거 보세요. 상관할 일 있더라 줄 거 놓고 적어봅시다. 공정한 업무 처리에도 문제점 발생. 공정한 업무 처리에도 문제점 발생. 자, 업무 처리를 공정히 해도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공정한 업무 처리에도 문제 발생. 자, 그럼 어떤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내가 애써 다니면서 백성 고통을 자세히 알아서 낱낱이 보고하니 조정에서 이걸 살펴보고서 10에서 7, 8, 70, 80%, 7할 8할 10에서 7개나 8개 정도 시행을 안 한다면 뭐야 이거? 조정에서 실제로 내가 아무리 암행어사로 잡아내면 아는데 조정에서 그 이후에 대처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겠지? 안 하면 그 안이 허망한가? 이 일이 바로 상관이 있다. 이래 돼 있지 얘들아. 자 그러면 이 일이 상관이 있다. 요거 위에 상관할 일 있더라. 연결시키세요. 이겁니다. 얘가 지금 상관할 일이 있더라는 방금 했던 이 일이다. 이게 상관이 있다. 자, 그러면 연결시켜놨지요? 요게 결국 요 말이었다는 거. 자, 그럼 여기다가 정리해봅시다. 도대체 뭘가 그렇게 상관이 있다는 건데요? 적어볼까요? 어사, 처벌 이후에 어사, 처벌 이후에 조정의 대처 미흡. 조정의 대처가 미흡함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이게는 문제가 있다고요. 자, 이게 바로 상관할 있다. 상관입니다. 상관. 하물며 북도 백성은 위로할 것도 많더라. 자, 위로할 게 많다는 말은 힘들다 이 말이겠죠? 힘든 일이 많다. 북도 백성은 더 힘든 일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더라. 위로하여 주신다면은 부탕도와 할 겁니다. 자, 부탕도와는 피하지 않겠다. 위로만 잘해준다면 피하지 않을 겁니다. 피하지 않고 열심히 할 겁니다. 불쌍하다 북도 백성 한양이 수천리라. 아, 이것 때문이구나. 한양이 수천리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북도 백성들이 소외당하는 이유네요. 줄 긋고 한양이 수천이라 줄 거 놓고 북도 백성 소외 이유입니다. 북도 백성 소외 이유. 북쪽 백성들이 소외당하는 이유가 바로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계속 자 소외당하는 이유가 너무 멀어. 수천리야. 감사도 모르는데 이 임금을 어찌 알겠습니까? 사또 위에 있는 감사도 몰라요. 우리가 보통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왜 동장 시의원, 구의원 있잖아? 그러면 감사는 전체 우리가 이제 그 도지사 이런 사람들, 높은 사람들. 자, 이것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임금을 얼마 알겠느냐? 제 몸에 고통스러운 일 아무리 있더라도 누구에게 말할 소냐? 형편이 하리롭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형편이 어쩔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이 뜻은 결국은 백성의 사정을 궁궐에 알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백성 사정, 궁궐에 전달 X.
백성 사정 궁궐의 전달 X. 자, 사실 있잖아. 암행어사가 쓴 가사나 한시나 이런 시를 보잖아. 자, 백성의 사정을 궁궐의 조정의 전달 X. 우리 대표적으로 있잖아. 다산 정약용이라고 아실 거예요. 정약용이 원래 암행어사다? 암행어사 정약용이가 시 한 시 쫙 쓴 게 있거든요. 거기다 보면은 백성들을 이렇게 돼 있고 임금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백성들은 진짜 힘든데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유배 같지만. 자, 그래서 요런 거는 아마 암행어사가 쓰는 걸 때 자주 나오는 파트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얘들아 암행어사는요 이런 외곽지에 다 발령된다. 중앙정부 쪽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통제가 되니까. 자, 계속 볼게요.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무슨 수가 있겠는가? 날 보고 길을 막아서 울며 놓지 아니하니까 내가 어찌 참아가겠는가? 머물면서 위로한 말. 우리 주상 전하님이 너희 고통을 염려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나를 보내서 알려 하시니까 자, 우리 주상부터 자갈로 열어줍니다. 자, 우리 주상 전하님이 우리 왕께서 너희 고통을 아셔서 나를 보내서 알게 하시니까 내가 가서 알 거야. 죽지 말고 기다려라. 은혜와 혜택, 은택, 은혜가 미칠 것이다. 왕의 은혜겠지. 은택은 갈로 닫고 미치리라. 자, 요게 나의 말입니다. 나의 말이고 백성들을 위로해주는 말이 돼요. 위로.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약속해주는 말이죠. 조금만 참아. 은택이 미쳐질 거야. 라고 비니까 햇빛 아래에 자 빈다 나는 빈다 햇빛 아래에 백배하고 비노니 자 뭘 빌까? 선정기원입니다. 선정을 빕니다. 좋은 정치를 빕니다. 선정을 빕니다. 봄 기운이 포택할 때 봄 기운이 봄 햇살이 쫙 비칠 때 음곡부터 먼저 비춰준다면 자 봄기운 그러면 비유제 이름이 석자 왕의 은혜 혜택 왕의 은혜가 비칠 때 음곡부터 먼저 한다면 음곡 음지 뭐지? 음지니까 그렇지 백성 중에서 어떤 백성이겠어요? 저쪽에는 소외당한 백성이겠죠?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겠지? 그치? 소외 백성 음곡 원래는 그늘진 계곡이란 뜻입니다. 음지입니다. 소외된 곳일 겁니다. 소외된 백성부터 먼저 한다면 먼 곳에 저 사람들은 음곡입니다. 음곡이에요. 먼 곳에 저 사람들은 음곡 함경도 백성입니다. 여기서 북도 사람들입니다. 함경도의 먼 곳에 저 사람들은 거리거리 도모하리 뭐를 집어넣자. 목적어 살 길을 도모할 거야. 반 넘어 늙은 몸이 임금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6,500리 먼 길 어찌 탈없이 왔겠는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6,500리라고 본 거야 아마. 서울에 있으니까 그자 요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자 왔겠는가. 이제 무사기한을 했네요. 이걸 왕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사기한했습니다. 돌아왔어요. 아이야 잔을 씻어라. 천황씨 18,000 지황씨 자 얘들아 천황씨랑 지황씨 뭘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알 건데 중국에 아는데 너희 저번 주에 어떤 시 배운 적 있잖아. 중국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시진핑 시제 굳이 따지면 그다. 자 중국의 전설상의 황제 대표적으로 우리 배랑 술에 만들었던 사람 이름 기억납니까? 그렇지 헌원씨. 그래 그런 사람들 있잖아. 12황제입니다. 원래 복희씨, 헌원씨, 청황씨 이런 사람들. 지황씨 다 한 사람당 18,000년씩 중국 다스렸습니다. 대단하죠? 야, 이 정도면 거의 무슨 북한의 위원장급 아닙니까? 그렇지? 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니? 봐라. 이 정도면 봐. 18,000년씩을 다스립니다. 천황시당이 지황씨예요. 지황씨 18,000을 합쳐서 36,000세를 우리 임은 왕입니다. 우리 왕께 헌수하자, 바치자. 이 말은 뭐지? 장수기원. 장수기원. 목숨 숫자잖아. 자, 북세복 전문의 아주 일부를 배워봤는데 이 정도만 봐도 나머지 부분 추리 가능할걸요. 고생했어요. 안녕. 컷.